회색빛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지독한 편두통처럼 한유진의 관자놀이를 짓눌렀다. 유노이아 홀딩스 34층. 그녀의 사무실은 이미 자정의 어둠에 잠식당한 지 오래였다.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푸른빛만이 그녀의 지친 얼굴을 유령처럼 비추고 있었다. 아틀라스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모든 책임은 기획개발 3팀장인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팀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신입사원 김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유진은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손을 저어 글을 내보냈다. 수개월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박태수 상무의 교활한 미소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가 의도적으로 핵심 데이터를 누락시켰다는 것을 알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유진은 재킷을 움켜쥐고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숨이 막혔다.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녀에게는 탈출구가 필요했다. 익명성, 낯선 공기,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현실로부터의 완벽한 단절.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 속으로 향했고 바이스라는 낯선 재즈바의 문을 열어젖혔다. 바하는 짙은 색의 원목과 낮은 조명, 그리고 허스키한 색소폰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가장 구석진 자리로 가 망설임 없이 위스키를 주문했다. 독한 술이 타는 듯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머릿속을 맴돌던 실패의 잔상은 좀처럼 흐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유능했다. 아니, 유능하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거대한 조직의 정치 싸움 앞에서 개인의 능력은 무력했다. 여기서 이런 독한 걸 마시는 여성은 오랜만이군.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그녀의 상념을 깨뜨렸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그는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유진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상관없잖아요. 그냥 조용히 마시고 싶었을 뿐이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피로에 지쳐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낯선 남자와 시시덕거릴 기분도 그럴 여유도 없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망각뿐이었다. 남자는 뜻밖에도 부드럽게 웃었다. 조롱이나 비웃음이 아닌 오히려 동질감을 담은 듯한 미소였다. 나도 마찬가지요. 오늘은 유난히 술이 단 날이라 합석해도 되겠소? 그는 정중하게 물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는 것에 가까웠다. 유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는 어떤 저희도 익히지 않았다. 그저 자신처럼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사람의 공허함이 느껴졌다. 마음대로 해요.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잔을 들었다. 어차피 하룻밤의 만남, 이름도 직업도 모르는 편이 나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말없이 잔을 비웠다. 하지만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짙은 재즈 선율과 뒤섞여 묘한 위로를 주었다. 서로의 상처를 묻지 않는 것이 이 도시의 어른들이 베푸는 암묵적인 배려였다. 남자는 바텐더에게 자신과 같은 술을 그녀에게 한 잔 더 주라고 손짓했다. 힘든 일이 있었나 보군. 남자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손에 들린 사원증 케이스에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졌다. 유진은 황급히 케이스를 가방 안으로 밀어넣었다. 당신도 그래 보이네요. 세상의 무게를 다 짊어진 사람처럼.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정확하군. 가끔은 모든 걸 불태워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피로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을 앞둔 자의 고요함, 혹은 이미 모든 것을 겪어낸 자의 냉소와도 같았다. 유진은 술기운에 용기를 냈다.
그럼 오늘 밤은 다 잊어버리는 게 어때요? 우리 둘 다. 내일 아침이면 어차피 사라질 사람들처럼. 그녀의 제안은 충동적이었지만 동시에 절박했다. 그녀는 이 남자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고독을 보았다. 남자의 눈이 깊어졌다. 그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좋은 생각이군. 이름도 묻지 맙시다. 직업도 과거도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발을 나섰다. 낯선 남자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들은 호텔로 향하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말은 불필요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도피처를 찾고 있었다. 벼랑 끝에 몰린 두 영혼이 서로를 격렬하게 탐닉했다. 그것은 열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처절함에 가까운 몸부림이었다. 유진은 그의 품에서 모든 것을 잊었다. 박 상무의 비열함도, 프로젝트의 실패도, 내일 아침의 절망도, 새벽녘 유진은 낯선 호텔 침대에서 먼저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직전이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남자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생수, 한 병과 두 통약이 전부였다. 하룻밤의 일탈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끝났다. 유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약을 삼켰다. 현실로 돌아올 시간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서둘러 옷을 입었다. 어젯밤의 격렬함이 온몸의 흔적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늘은 유노이아 홀딩스의 운명이 걸린 날. 미국 본사에서 파견된 새로운 CEO가 도착하는 날이었다.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의 칼바람이 예고된 날이기도 했다. 유진은 택시에서 내리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어젯밤의 일탈이 오히려 그녀에게 기묘한 결의를 다지게 했다. 아틀라스의 실패는 박 상무의 탓이지만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한유진이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자신의 결백과 능력을 증명해야 했다. 회의실은 살얼음판처럼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임원과 팀장급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박태수 상무만이 유일하게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발견하고는 노골적인 조롱의 눈빛을 보냈다. 마치 내 자리가 얼마나 갈 것 같으냐고 말하는 듯했다. 유진은 애써 그의 시선을 무시하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될 것임을 직감했다. 마침내 회의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의 안내와 함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어젯밤 그녀와 함께 있었던 남자가 서 있었다. 시간이 멈췄다. 유진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남자는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어젯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냉혹하고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어젯밤의 공허함이나 동질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소개했다. 오늘부로 유노이아 홀딩스를 이끌어 가실 신임 대표이사 강지혁 CEO님이십니다. 강지혁, 이름조차 몰랐던 남자. 그가 이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었다. 강지혁은 연단에 섰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좌중을 훑었다. 유진은 숨을 죽였다. 제발, 제발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를. 하지만 그의 시선이 정확히 그녀에게 와서 멎었다. 시간은 1초에 불과했지만 유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유노이아 홀딩스는 현재 심각한 위기입니다. 강지혁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것은 어젯밤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맞았지만 지금은
얼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저는 이곳에 침묵을 다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무능한 자들을 쳐내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유진에게 향했다. 이번에는 노골적이었다. 특히 막대한 손실을 입힌 아틀라스 프로젝트 관련자들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게 될 것입니다. 유진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하필이면 그 남자였다. 그녀의 가장 큰 실수를 공유한 남자. 그리고 이제 그녀의 목줄을 쥔 남자가 되었다. 박태수 상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CEO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한유진 팀장의 무능과 독단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박 상무의 얼굴에 승리감에 찬 미소가 번졌다.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지혁은 팔짱을 낀 채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유진 팀장, 할 말 있습니까? 유진은 강지혁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어젯밤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상사였고 어쩌면 그녀의 적일 수도 있었다. 프로젝트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원인은 박 상무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저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강지혁이 그녀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한 팀장은 오늘부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대기 발령을 명합니다. 추후 인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도록.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박 상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와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혁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강지혁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의 등에 비수처럼 꽂혔다. 낯선 남자와의 하룻밤. 그것은 운명적인 밤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갈 파멸의 시작이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유진은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어젯밤의 충동적인 일탈이 이렇게 끔찍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이야. 그녀는 강지혁을 떠올렸다. 그 역시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내린 결정은 사적인 감정이 배제된 공적인 판단이었을까? 아니면 어젯밤의 여자에 대한 의도적인 모욕이었을까? 그때 그녀의 메신저가 울렸다. 발신인은 뜻밖에도 CEO 비서실이었다. 한유진 팀장님, CEO께서 10분 뒤 개인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40층 대표이사 집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지막 확인 사살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유진은 거울 앞에 섰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녀는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재킷을 여몄다. 어떤 의도이든 그녀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한유진이었고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40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대표이사 집무실의 문은 육중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강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강지혁은 거대한 통유리 창을 등지고 서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 잠긴 도시를 굽어보는 포식자처럼. 앉으시죠, 한유진 팀장. 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유진은
소파에 꼿꼿한 자세로 앉았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젯밤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냉랭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강지혁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가면처럼 무표정했다. 대기 발령,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의 질문은 조롱에 가까웠다. 유진은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CEO님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부당하다. 강지혁이 피식 웃었다.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구두굽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가 유진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어젯밤의 당신은 훨씬 더 솔직했는데 말이지.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는 겁니까? 공과 사를 구분 못하시는 분이었군요. 그녀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그녀는 그에게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강지혁은 그녀의 턱을 가볍게 움켜쥐었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그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공과 사? 좋아. 그럼 공적인 이야기부터 하지. 아틀라스 프로젝트 실패 원인이 박태수 상무라고 생각하나? 유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어떻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지혁은 만족스러운 듯 손을 거두었다. 역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멍청하지는 않군.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 하나를 그녀 앞으로 던졌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 기획안. 이게 뭐죠? 유진이 물었다. 당신이 맡아야 할 새로운 프로젝트요. 강지혁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대기 발령이라고 하셨잖습니까?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회의실에서는 그래야 했지. 박태수를 안심시켜야 했으니까. 강지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유진 팀장,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지. 이대로 징계를 받고 쫓겨나든가 아니면 내 밑에서 이 프로메테우스를 성공시키든가. 유진은 기획안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회사의 명운을 걸 만한 차세대 AI 보안 시스템 프로젝트였다. 아틀라스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왜 저죠? 저는 실패한 팀장인데요. 강지혁이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사가 부하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젯밤 바에서 그녀를 꿰뚫어 보던 그 남자의 눈빛이었다. 어젯밤 당신은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절박했지. 하지만 그 눈빛은 살아있었어. 그리고 오늘 회의실에서도 마찬가지였지. 그는 다시 그녀에게 다가왔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벼랑 끝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리고 당신이 그렇다는 걸 알아. 어젯밤에 확인했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유진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이것은 위험한 거래이자 시험이었다. 강지혁은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그녀의 비밀을 무기 삼아 그녀를 통제하려 하고 있었다. 낯선 남자와의 하룻밤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막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한유진은 손에 들린 프로메테우스 기획안을 내려다보았다. 얇은 종이 몇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그녀의 경력 전체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강지혁의 제안은 선택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외나무다리 위의 협박이었다. 그녀가 여기서 거절한다면 그녀는 박태수 상무의 승리를 인정하고 업계에서 불명예스럽게 사라져야 했다. 하지만 수락한다면 그녀는 어젯밤의 비밀을 담보로 잡힌 채 이 냉혹한 남자의 말이 되는 것이었다. 왜 하필 저죠? 유진이 다시 물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의 의도를 파헤치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능력 있는 팀장은 많습니다. CEO님의 권한이라면 저보다 더 배경 좋고 깨끗한 사람을 얼마든지 앉힐 수 있을 텐데요.
강지혁은 그녀의 도발적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 모서리에 가볍게 기댔다. 배경 좋고 깨끗한 놈들은 배신도 잘하거든. 그들은 잃을 게 많아서 몸을 사리지.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 한유진 팀장, 당신은 이미 모든 걸 잃었어. 벼랑 끝에 서 있지. 그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명예도 지위도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실력과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절박함 뿐이었다. 강지혁은 정확히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찔렀다.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위로 올라갈 힘을 제대로 쓸 줄 알지. 난 당신의 그 절박함에 투자하는 거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 남자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그것을 이용하는데 능숙한 전략가였다. 그녀는 기획안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프로메테우스, 유노이아 홀딩스의 미래를 책임질 AI 기반, 통합 보안 솔루션. 만약 성공한다면 이것은 아틀라스의 실패를 만회하는 것을 넘어 그녀를 업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맡는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유진이 결심한 듯 말했다. 강지혁의 한쪽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흥미롭다는 표정이었다. 말해보시죠. 첫째, 아틀라스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을 CEO 직권으로 재조사해 주십시오. 저의 명예는 제가 회복하겠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둘째,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관한 저에게 전권을 주셔야 합니다. 인력 구성, 예산 집행, 그리고 CEO님을 제외한 어떤 상부의 간섭도 받지 않겠습니다. 강지혁은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의 당돌함이 마음에 든다는 듯했다. 첫 번째 요구는 이미 진행 중이요. 내가 여기 온 이유 중 하나니까. 그가 말했다. 두 번째 요구도 수락하지. 단, 보고는 매일 나에게 직접 해야 할 거요. 어떤 사소한 진척 사항이라도.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어젯밤의 기억이 불쑥 유진의 머리를 스쳤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유진 팀장. 그의 목소리가 어젯밤처럼 낮게 속삭였다. 공식적으로 당신은 대기 발령 상태여. 이 프로젝트는 유령처럼 진행되어야 해.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특히 박태수 상무는. 유진은 그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이것은 이중 게임이었다. 강지혁은 박태수를 안심시키고 물밑에서는 그를 잡을 칼을 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칼의 날이 바로 그녀 한유진이었다. 알겠습니다. 유진은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좋아. 당신의 사무실은 34층이 아니라 지하 5층 보안 연구실이요. 오늘부로 출입증 권한을 변경해 두지. 필요한 인력 목록은 1시간 내로 내게 보내도록. 강지혁은 다시 완벽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김 비서, 한유진 팀장 안내해. 유진은 집무실을 나오며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방금 악마와 거래를 한 것일까? 아니면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것일까? 그녀가 복잡한 심경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이런 한 팀장 아니신가? 꼬리말이 아니구만. 박태수 상무였다. 그는 특유의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뒤에는 아첨하는 듯한 임원 몇 명이 따라붙어 있었다. CEO님께 단단히 찍힌 모양이야. 대기 발령이라니. 내가 자네를 얼마나 아꼈는데 안타까워서 어쩌나. 그의 위선적인 말에 유진은 속이 뒤틀렸지만 겉으로는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연기를 해야 했다.
강지혁의 지시대로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상무님.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박태수는 그녀의 패배를 확인하고는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나?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했지. 여자가 자기 능력만 믿고 설쳐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는 노골적인 조롱을 숨기지 않았다. 뭐, 그래도 그동안 고생했으니 며칠 푹 쉬게. 자네 빈자리는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유진은 박상무의 역겨운 시선을 뒤로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박상무는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두고 봐, 박태수. 네가 웃을 수 있는 날도 오늘까지일 테니. 지하 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전혀 다른 공간이 나타났다. 밝고 개방적인 지상의 사무실과는 달리 이곳은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이루어진 요새 같았다. 복도 끝에는 육중한 보안문이 있었고 유진이 출입증을 대자 승인되었습니다. 라는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서버룸과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찬 연구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3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유진 팀장님이십니까? 안경을 쓴 마른 체형의 남자가 물었다. 그는 자신을 고스트라 불리는 천재 해커이자 보안 전문가 차민준이라고 소개했다. 다른 2사람은 데이터 분석가 안시현과 AI 알고리즘 개발자 이선우였다. 유진은 그들의 이력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모두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너무 뛰어나서 겉돌던 인물들이었다. 강지혁이 의도적으로 외인 부대를 꾸린 것이었다. CEO님께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프로메테우스의 핵심 멤버입니다. 차민준이 말했다.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런 미친 프로젝트는 처음입니다. 성공만 한다면 우린 전설이 될 겁니다. 유진은 그들의 열의에 압도당했다. 이곳에는 패배주의나 정치 싸움 따위는 없었다. 오직 기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도전 의식만이 존재했다. 유진의 심장도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일이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죠. 우리의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시작부터 폭풍의 눈이었다. 유진은 지하 연구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그녀는 팀원들을 독려하며 밤낮 없이 코드와 씨름했다. 공식적으로 그녀는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유노이아 홀딩스의 가장 중요한 비밀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다. 강지혁은 약속대로 그녀를 철저하게 방치하는 듯 보였다. 그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유진의 징계를 기정사실화하며 박태수 라인의 인물들을 요직에 앉히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박태수는 완전히 방심했다. 그는 강지혁이 자신을 신임한다고 착각하고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데 더욱 대담해졌다. 하지만 유진은 알았다. 강지혁의 모든 행동은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이라는 것을. 그는 매일 자정이 넘은 시각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녀에게 연락했다. 진척 상황 보고. 그의 목소리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올 때면 항상 차갑고 건조했다. 알고리즘 2단계 최적화 완료했습니다. 현재 딥러닝 모듈과 연동 테스트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 가능합니다. 유진은 수화기를 붙잡고 보고했다. 수면 부족으로 눈이 따가웠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다. 부족해. 강지혁의 목소리가 잘라 말했다. 예상보다 일주일이나 늦어지고 있어. 박태수가 언제까지고 속아줄 거라고 생각하나. 그의 질책은 날카로웠다. 유진은 이를 악물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인원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그건 한 팀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요. 강지혁은 냉정하게 말했다. 난 결과만 원해. 과정은 알아서 만들어내. 그리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유진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그녀를 극한까지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날 밤도 유진은 연구실 소파에서 쪽잠을 청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젯밤의 호텔방과 지하 연구실을 오갔다. 강지혁의 차가운 얼굴과 그의 뜨거웠던 손길이 뒤섞여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그의 이런 방식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다. 며칠 뒤 프로젝트가 중대한 난관에 부딪혔다.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 할 때마다 미세한 오류가 발생하며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는 현상이 반복됐다. 단순한 버그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백도어를 심어놨어요. 차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아틀라스 때와 동일한 패턴입니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박태수의 그림자가 이 비밀스러운 지하 5층까지 뻗어 있다는 말인가? 막을 수 있겠어요? 유진이 물었다. 막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 백도어 굉장히 교묘해요. 마치 우리 시스템 내부 구조를 훤히 아는 사람처럼 움직여요. 차민준이 모니터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이 공격 패턴 박상무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훨씬 더 정교하고 잔인해요. 유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틀라스는 시작에 불과했다. 박태수 뒤에 더 거대한 무언가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즉시 강지혁에게 비상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중요한 외부 미팅이 잡혀 있다는 비서실의 답변만 돌아왔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유진은 차민준에게 말했다. 백도어를 역추적해 주세요. 지금 당장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아내야 해요.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이 박태수가 방심하고 있던 진짜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는 프로메테우스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유진이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유진은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강지혁이 그녀의 킹일까? 아니면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또 다른 적일까? 어느 쪽이든 그녀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게임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다. 지하 5층 연구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서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때문에 오히려 후덥지근했다. 차민주는 며칠째 밤을 새운 탓에 핏발이 선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가 역추적하던 백도어의 흔적은 유령처럼 사라졌다. 젠장,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그가 마른 세수를 하며 중얼거렸다. 최소 5개국의 더미 서버를 경유했어요.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어요. 이건 박상무 수준이 아닙니다. 전문 해킹 조직 혹은 그 이상의 존재예요. 한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박태수 뒤에 누군가 더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다. 강지혁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다. 일단 추적은 보류해요. 유진이 지시했다. 지금은 프로메테우스 방어벽 구축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요. 놈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뒤 업계 뉴스피드의 경쟁사인 넥스젠 테크의 신규 AI 기술 발표 기사가 떴다. 유진은 기사에 포함된 알고리즘 개요를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프로메테우스의 1단계 핵심 로직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했다.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의 비핵심 부분이었지만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우리는 너희를 보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데이터 분석가 안시연이 창백해진 얼굴로 물었다. 이 데이터는 완벽하게 내부망에만 있었습니다. 외부로 유출될 리가 없어요. 유진은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차민준, 안시연, 이선우, 단 4명뿐인 이 비밀 연구실. 만약 외부 해킹이 아니라면 답은 하나뿐이었다. 내부자. 유진은 그 끔찍한 단어를 애써 머릿속에서 지웠다. 지금 팀이 분열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일시적인 해킹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동요하지 말고 자기 업무에 집중해요. 유진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은 연달아 찾아왔다. 바로 다음 날, 안시연이 인사팀으로부터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사유는 2년 전 종료된 프로젝트의 데이터 관리 부실이었다. 말도 안 돼요. 안시연이 격분했다. 이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요. 그때 박상무가, 그녀는 말을 멈췄다. 모두가 깨달았다. 이것은 박태수의 소행이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대기 발령 상태인 유진이 아니라 그녀의 옛 팀원이었던 안시연을 표적으로 삼아 프로메테우스 팀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아직 이 팀의 존재를 정확히는 몰라도 유진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낌새를 챈 것이 분명했다. 유진은 안시연에게 휴가를 주며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지하 5층을 나와 지상으로 올라가야 했다. 인사팀으로 향하는 복도, 그녀는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물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박태수 상무였다.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과장된 동정의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한 팀장 아니신가? 꼬리말이 아니네. 박 상무가 혀를 찼다. 대기 발령 중인데 회사는 어쩐 일로? 아, 안시연 대리, 건 때문에 왔나? 참 안타까워. 유능한 친구였는데 한 팀장이 있을 때부터 기강이 해이해지더니 결국 이런 일이 터지고 말이야. 박 상무의 노골적인 조롱에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유진을 고립시키고 그녀의 손발이었던 사람들까지 하나씩 잘라내고 있었다. 상무님,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안시연 대리의 건은 이미 2년 전에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부당한 징계는 부당? 박 상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한 팀장, 지금 자기 처지를 잊은 모양인데 쫓겨난 사람이 감히 누구에게 훈계질이야? 그는 유진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요즘 회사 내부망에 자꾸 이상한 오류가 뜬다는 보고가 있어. 자네가 싸질러 놓은 아틀라스의 잔재들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라도 전면적인 시스템 감사가 필요할 것 같아. 안 그런가? 유진은 그가 말하는 시스템 감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 깨달았다. 그는 프로메테우스를 찾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반응을 떠보고 있었다. 유진은 표정 변화 없이 그를 마주 보았다. 회사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실례. 그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등 뒤로 박상무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인사팀에서의 싸움은 소득이 없었다. 그들은 원칙적인 대답만 되풀이했다. 유진은 무력감을 느끼며 다시 지하 연구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절망이었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AI 알고리즘 개발자 이선우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제가 밤새 작업한 3단계 코어 모듈이 전부 손상됐습니다. 유진은 이선우의 모니터로 달려갔다. 화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깨진 문자들만 가득했다. 백업 파일은? 유진이 다급하게 물었다. 백업 파일까지 동일하게 오염됐습니다. 누군가 제 개인 서버 접근 권한까지 탈취했어요. 이선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박태수의 솜씨가 아니었다.
인사팀을 동원하는 것은 그의 방식이지만 이렇게 정교하게 핵심 코드를 타격하고 백업까지 동시에 파괴하는 것은 넥스젠 테크에 정보를 유출한 그 유령의 짓이었다. 데이터 유출, 팀원 빼내기, 그리고 이제 핵심 코드 파괴. 보이지 않는 덫이 완벽한 순서로 조여오고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의 개인 단말기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강지혁이었다. 지금 당장 39층 임원 전용 회의실 CCTV 화면을 확인해. 그는 연락두절 상태에서 벗어나자마자 알 수 없는 명령을 내렸다. 유진은 차민준의 도움을 받아 즉시 해당 화면에 접속했다. 화면 속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지혁과 박태수가 있었다. 박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었다. CEO님, 최근 발생한 일련의 데이터 오류와 경쟁사로의 기술 유출 정황은 과거 아틀라스 프로젝트의 잔당들이 여전히 회사 내부에 암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폐쇄된 지하 5층 연구실을 포함한 모든 RD 서버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제안합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강지혁에게로 쏠렸다. 박태수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가 이 제안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강지혁이 프로메테우스의 존재를 모른다고 확신하기 때문이거나 혹은 알더라도 공식적으로는 대기 발령인 유진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었다. 유진은 숨을 죽였다. 이제 강지혁이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가 감사를 승인하는 순간 프로메테우스는 발각되고 모든 것이 끝이었다. 만약 그가 거부한다면 그는 박태수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다. 강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의실 구석에 있는 CCTV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화면 너머에 유진과 눈이 마주친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강렬했다.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유진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당신이 해결해 내게 감사를 거부할 명분을 주든 아니면 감사가 들어오기 전에 내부의 쥐새끼를 잡아내든. 이건 당신의 프로젝트고 당신의 문제야. 유진은 접속을 끊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강지혁은 그녀를 돕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방패막이 삼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그녀가 무너지면 그 역시 타격을 입겠지만 그는 그 위험까지도 감수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데이터 유출, 안시연의 징계, 그리고 이선우의 코드 파괴.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부의 배신자.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차민준을 불렀다. 민준 씨, 지금부터 이선우 씨의 개인 서버 접속 로그를 포함해서 지난 48시간 동안 지하 5층의 모든 출입 기록, 네트워크 사용 내역을 전부 나에게 넘겨요. 나노초 단위까지. 팀장님, 설마 이선우 씨를. 차민준이 당황했다. 지금은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유진이 잘라 말했다. 박태수가 감사를 밀어붙이기 전에 우리 손으로 쥐새끼를 잡아야 해요. 유진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로그 파일을 기다렸다. 그녀는 이선우를 떠올렸다. 항상 말이 없고 묵묵히 자기 일만 하던 개발자. 하지만 오늘 코드가 파괴되었을 때 그의 절망은 너무나도 진실해 보였다. 함정일까? 그때 유진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이선우와 함께 야근하며 검토했던 시스템 로그 기록지였다. 그리고 그 기록지 한 구석에 이선우가 무의식 중에 끼적인 낙서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넥스젠 테크의 로고와 기묘하게 뒤엉킨 어떤 문양. 유진은 그것이 무엇인지 즉시 알아보았다. 그것은 어젯밤 차민준이 보여주었던 백도어의 소스 코드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디지털 서명과 일치했다. 유진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첫 번째 단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지하 5층 연구실의 형광등, 불빛이 한유진의 싸늘한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이선우의 책상으로 다가가 자신이 들고 있던 시스템 로그 기록지와 차민준이 방금 전송해준 백도어 코드 시그니처를 나란히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기록지 귀퉁이의 낙서와 모니터 속의 디지털 서명. 두 개의 문양은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선우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의 창백했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건 그냥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고 냉철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넥스젠 테크로고와 백도어 시그니처의 조합.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건가요? 당신이었군요. 아틀라스 때부터 박상무 밑에서 암약하던 유령이 차민준과 안시현 그녀는 징계위원회 건에도 불구하고 돌아와 있었다. 이 충격에 휩싸여 이선우를 바라보았다. 선우 씨, 정말이에요? 안시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팀의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이선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밟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그의 울음 섞인 고백이 연구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박상무가 시켰습니다. 아틀라스 때 제가 만든 알고리즘의 약점을 넘기라고 협박했습니다. 협박? 유진이 차갑게 물었다. 고작 협박 때문에 동료들을 배신하고 자기 경력을 망가뜨렸다고요? 어머니 때문입니다. 이선우가 고개를 들며 절규했다. 그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가 희귀병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됐어요. 박상무가 그걸 알고 접근했습니다. 병원비를 전부 대주는 조건으로. 제가 거부하자 당장 병원에서 어머니를 내쫓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구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박태수는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그를 파멸시키는 악마 같은 인간이었다. 하지만 동정은 사치였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의 코드도 당신이 넘긴 건가요? 안시현 씨 징계도. 내 경쟁사 기사도 전부 당신 짓이었어? 이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경쟁사 기사는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박상무 짓이 아니에요. 그는 저를 협박했지만 그 역시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더 거대한 유령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차민준의 분석과 일치했다. 저는 박상무에게 프로메테우스의 진행 상황을 보고할 수밖에 없었지만 코드는 넘기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 차민준이 소리쳤다. 당신 모듈이 전부 파괴된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파괴된 게 아닙니다. 이선우가 다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보안 콘솔에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했다. 박상무가 오늘 새벽 코어 모듈을 넘기라고 마지막 통첩을 보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감사를 밀어붙일 거라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가짜 더미 파일을 만들어서 그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원본 코드는 제 개인 보안 영역에 격리시켰습니다. 화면에 격리 해제라는 메시지가 뜨고 손상된 것처럼 보였던 코드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되기 시작했다. 이선우는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양심을 지키려 발버둥 쳤던 것이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팀장님, 저는 배신자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만큼은 성공하길 바랐습니다. 저를 고발하십시오. 하지만 제발 이 프로젝트는 지켜주십시오. 유진은 복잡한 심경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남겨둔 이 원본 코드는 프로메테우스를 구할 유일한 희망이었다. 유진이 결단을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하 5층의 육중한 보안문이 마찰음을 내며 열렸다. 모두가 경악하며 입구를 바라보았다. 이 연구실은 현재 최고 등급의 보안 상태. 유진의 승인 없이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강지혁이 서 있었다. 그는 39층 임원 회의실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다. 그는 회의 때와 똑같은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살짝 비틀어져 있었고 재킷 단추는 풀어헤쳐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냉혹한 CEO의 가면 대신 어젯밤 바에서 보았던 그 남자의 피로와 짜증이 서려 있었다. 꼬리말이 아니군. 쥐새끼는 잡았소. 그의 등장은 모든 상황을 압도했다. 그는 어떻게 이 보안을 뚫고 들어온 것인가? CEO님. 어떻게? 차민준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강지혁은 대답 대신 연구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선우의 모니터에 떠있는 복구된 코드와 그 앞에서 무릎 꿇다시피 한 이선우를 배신자치고는 꽤 유용한 선물을 남겨뒀군. 강지혁이 이선우를 향해 냉정하게 말했다. 보안팀에 연락해 당장 저 자를 격리 조치하도록. 유진은 강지혁의 앞을 막아섰다. 잠깐만요. 그 전에 제게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떻게 여기에 들어오셨죠? 그리고 39층의 회의는요? 당신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까? 박태수가 감사를 밀어붙일 것도, 내부 배신자가 있다는 것도. 강지혁은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녀를 뚫어지라 바라보았다. 한유진 팀장,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난 당신의 상사요. 당신은 내게 보고할 의무는 있어도 나를 신문할 권리는 없어. 지금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유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나를 이 지옥 같은 프로젝트에 밀어 넣었어요. 나를 방패막이 삼아 박태수를 잡으려 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내부 비리가 아니에요. 넥스젠 테크가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모르는 유령이 이 판을 조종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나를 벼랑 끝에 세워두고 시험만 하고 있었잖습니까? 그녀의 외침에 연구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차민준과 안시연은 숨을 죽였다. 감히 CEO에게 이렇게 맞서는 팀장이라니. 강지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피곤한 듯 마른 세수를 했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회의는 정회시켰소. 박태수는 내가 시간을 끈다고 생각하겠지. 그는 유진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다시 한번 위험할 정도로 좁혀졌다. 내가 여기 온 건 당신이 내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야. 이선우를 잡아낼 줄은 몰랐거든. 그는 연구실 한쪽에 있는 작은 회의실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둘만 얘기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이선우가 남긴 코드를 분석해. 당장.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에서 진실을 말하려는 의지를 읽었다. 그녀는 차민준과 안시연에게 고갯짓을 하고 그를 따라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유리문이 닫히자 두 사람만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밖의 상황과는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하지만 숨막히는 공간이었다. 강지혁은 재킷을 벗어 던졌다. 어젯밤처럼 그의 검은 셔츠가
그의 단단한 몸에 윤곽을 드러냈다. 당신이 맞았어. 박태수는 꼬리에 불과해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유노이아 홀딩스에 온 건 단순한 구조조정 때문이 아니야. 넥스젠테크가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조직적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지. 유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럼 아틀라스 프로젝트의 실패도 그래, 박태수가 의도적으로 망가뜨린 거요. 넥스젠 테크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 제거하려 했지. 강지혁이 창밖에 어둠지하였기에 창밖은 없었지만 그는 허공을 응시했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박태수 뒤에 있는 유령을 잡기 위해 당신이 필요했어. 프로메테우스는 그놈들을 끌어낼 최고의 미끼였고, 그래서 날 이용한 거군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당신이 덫을 놓았고, 나는 기꺼이 미끼가 되어 춤을 춘 거고요. 이용이라. 강지혁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빛났다. 어젯밤, 아니, 그날 밤, 바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 난 당신이 유노이아 직원인 줄 몰랐어. 그저 모든 걸 잃고도 눈빛만은 살아있는 여자라고 생각했지. 그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잠시 머물렀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서 당신을 봤을 때, 난 당신이 박태수에게 당한 피해자라는 걸 직감했어. 그리고 당신이 내 계획에 가장 완벽한 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유진은 그의 노골적인 시선과 고백에 당황했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은 뭡니까? 동정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명령인가요? 동맹 제안이요. 강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까지는 내가 당신을 시험했지만 이젠 아니야. 이선우가 잡혔으니 유령은 더 거칠게 나올 거요. 박태수도 감사를 밀어붙이기 위해 발악하겠지. 이젠 나 혼자서는, 그리고 당신 혼자서도 막을 수 없어. 우린 같이 싸워야 해. 회의실 밖에서 차민준이 다급하게 유리문을 두드렸다. 팀장님, CEO님, 이선우가 넘긴 더미 파일을 박 상무에게 보낸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일, 박 상무에게만 간 게 아닙니다. 동시에 넥스젠 테크의 비밀 서버로도 전송됐어요. 유진과 강지혁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상황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박태수가 넥스젠 테크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차민준 씨, 강지혁이 문을 열고 즉각 지시했다. 그 전송 로그 완벽하게 확보해. 그게 박태수의 목을 조를 증거다. 그는 다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CEO의 냉정함이나 어젯밤 남자의 혼란이 아닌 오직 하나의 목표를 가진 파트너를 보는 눈빛이 담겨 있었다. 한유진 팀장. 이제부터 이건 당신 혼자의 프로젝트가 아니야. 또한 나 혼자의 전쟁도 아니지. 공식적으로는 상사와 부하지만 이 지하 5층에서는 우린 공범이요. 유진은 그의 내민 손을 바라보았다. 이 손을 잡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프로메테우스를 지켜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밝혀내고 싶었다. 그녀는 강지혁의 손을 굳게 잡았다. 좋습니다. CEO님, 아니, 강지혁 씨, 공범, 그거 마음에 드네요. 이선우가 보안팀에 끌려나간 지하 5층 연구실은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배신자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문제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차민준과 안시연은 충격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으로 한유진과 강지혁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상사와 부하의 관계라고는 볼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과
기묘한 동질감이 흐르고 있었다. 강지혁은 회의실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상황을 정리하지. 이선우는 확보했지만 박태수는 여전히 39층에서 감사를 밀어붙이고 있어. 내가 정예를 선언했지만 무작정 막을 수는 없어. 명분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다시 냉정한 CEO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이미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명분은 소용없을 겁니다. 그는 이미 프로메테우스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어요. 감사는 그걸 확인하고 합법적으로 프로젝트를 빼앗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녀는 이선우가 복구한 원본 코드가 떠 있는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그럼 어쩔 거지? 서버를 폐쇄할까? 강지혁이 물었지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 역시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다. 박태수가 이선우에게 받은 더미 파일은 곧 분석될 거요. 가짜라는 걸 알게 되면 그는 더 거칠게 나올 텐데. 아니요. 유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가 가짜라는 걸 알게 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가 진짜라고 확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대담한 제안에 차민준이 놀라 입을 벌렸다. 팀장님, 그게 무슨... 유진은 강지혁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이 작전의 성패는 그가 그녀를 얼마나 믿어주느냐에 달려 있었다. 박태수는 이선우를 통해 프로메테우스를 훔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넥스젠 테크에 팔아넘기려 했죠. 그 계획, 우리가 그대로 실행하게 해주는 겁니다. 단, 우리가 만든 판 위에서 강지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미끼를 던지겠다는 건가? 미끼가 아닙니다.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유진은 회의실 화이트보드로 다가가 마커를 집어들었다. 박태수는 며칠 뒤에 있을 1분기 신제품 발표회를 노릴 겁니다. 그가 이선우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낸 시점과 일치해요. 그는 그날 모든 임원과 언론이 보는 앞에서 프로메테우스를 공개적으로 탈취하거나 혹은 망가뜨릴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빠르게 도표를 그렸다. 우리는 박태수에게 완벽한 프로메테우스를 선물할 겁니다. 이선우가 복구한 이 원본 코드보다 더 완벽해 보이는 가짜 버전을.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겉보기에는 모든 기능이 작동하고 보안 진단도 통과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심어둔 함정 카드죠. 강지혁은 팔짱을 낀 채 그녀의 브리핑을 들었다. 그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그래서 그 함정 카드가 뭘 할 수 있지? 모든 것을요. 유진이 말했다. 박태수가 그 미끼 데이터를 넥스젠 테크 서버로 전송하는 순간 혹은 발표회장에서 그걸 실행하는 순간 트로이의 목마가 활성화됩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 즉시 박태수의 컴퓨터, 개인 서버, 그리고 그가 넥스젠 테크와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 자금 이체 내역, 통화 기록까지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단 한 곳으로 전송할 겁니다. 어디로? 강지혁이 물었다. 발표회장 메인 스크린, 그리고 동시에 CEO님의 보안 서버와 언론사, 검찰 서버로. 차민주는 숨을 삼켰다. 팀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트로이 목마를 만들려면 내가 할게요. 안시연이 조용히 나섰다. 그녀는 2년간 박태수 밑에서 온갖 모욕을 견뎌왔다. 데이터 분석은 제 전문이에요. 박 상무의 자금 흐름과 넥스젠 테크의 서버 구조, 제가 파고들 수 있습니다. 이선우가 남긴 로그가 있으니 가능해요. 차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망할. 이거 완전 영화잖아. 좋아요. 트로이 목마의 외피와 침투 경로는 제가 만들죠. 박 상무의 방화벽 따위 30분이면 뚫을 수 있습니다. 강지혁은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에 폭탄을 설치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좋아. 계획을 승인하지. 그가 결단을 내렸다. 한유진 팀장, 당신이 이 작전의 총책임자요. 필요한 모든 자원과 권한을 지원하겠소. 나는 박태수가 39층에서 날뛰는 동안 그가 감사에만 집중하도록 시선을 돌려놓지. 그는 재킷을 집어들었다. 박태수가 원하는 건 유노이아의 기술이지만 내가 원하는 건 넥스젠 테크와 결탁한 이사회의 검은 머리들 전체요. 이번 기회에 싹을 잘라내야 해. 그의 눈빛은 회사를 차지하려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실패는 용납 못해, 한 팀장. 이건 당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유노이아의 명운이 걸린 일이야. 강지혁이 떠나고 지하 5층 연구실은 다시 그들만의 요새가 되었다. 유진은 팀원들을 이끌고 트로이의 목마 제작에 착수했다. 그것은 예술에 가까운 코드였다. 겉으로는 유노이아의 차세대 AI 보안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작동했다. 하지만 그 핵심에는 박태수라는 특정 사용자가 특정 명령을 내릴 때만 활성화되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었다. 밤낮이 바뀌었다. 유진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강지혁은 약속대로 외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그는 박태수의 감사 요구를 교묘하게 받아들이는 척하면서도 CEO 직속 TF팀의 기밀 유지라는 명목으로 지하 5층 서버에 대한 접근은 차일피일 미루었다. 박태수는 강지혁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것이 자신을 겨냥한 함정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작전 실행 이틀 전, 차민준이 긴급하게 유진을 불렀다. 팀장님, 박상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넥스젠 테크의 기술팀과 접촉했어요. 발표회 당일 시스템 교란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모니터에 도청한 통화 내용을 띄웠다. 박태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발표가 시작되는 동시에 한유진이 준비한 파일을 날려버려. 그리고 내가 신호 주면 준비한 진짜 파일을. 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잘 됐네요. 박상무님이 직접 무대에 올라주시겠다니. 우리가 할 일이 줄었어요. 그녀는 차민준에게 지시했다. 박상무가 우리 미끼 파일을 쉽게 훔쳐갈 수 있도록 경로를 열어주세요. 이선우가 사용했던 바로 그 백도어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꿀단지를 준비해두죠. 차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다. 그리고 마침내 발표회 전날 밤 트로이의 목마가 완성되었다. 유진은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마쳤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는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지난 며칠간의 긴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때 연구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지혁이 들어왔다. 그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팀원들은 이미 모두 지쳐서 연구실 한쪽 간이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연구실에는 오직 2사람뿐이었다. 마무리는 됐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으며 커피를 건넸다. 유진은 커피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을 타고 전해졌다. 네, 폭탄은 설치됐고 이제 내일 박상무님이 점화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덜 위압적이고 조금은 인간적으로 보였다. 당신은요? 이사들은 다 처리했습니까? 박태수를 따르던 쥐새끼들은 대부분 정리했지. 하지만 진짜 몸통은 넥스젠 테크요. 그는 유진의 옆에 섰다. 2사람의 어깨가 스칠 듯 가까웠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군. 그의 시선이 유진의 지친 얼굴에 머물렀다. 아니면 모든 게 새로 시작되거나. 유진은 그의 말뜻을 이해했다. 이 일이 성공하면 그녀는 더 이상 실패한 팀장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와 그녀의 관계도 더 이상 단순한 상사와 부하
혹은 공범으로 남을 수 없을 터였다. 그날 밤 바에서 만났던 거요. 강지혁이 불쑥 화제를 돌렸다. 유진의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다. 그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날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이 모든 걸 시작할 용기를 못 냈을지도 몰라.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벼랑 끝에 몰린 당신 눈에서 나 역시 내 모습을 봤으니까. 유노이아를 맞기 전 나 역시 모든 걸 잃을 뻔했거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유진은 그의 과거에도 깊은 상처가 있음을 직감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그날 밤 호텔에서의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치열한 전쟁을 함께 치른 동지애였고 동시에 서로에게 끌리는 남녀로서의 긴장감이었다. 강지혁이 먼저 시선을 돌렸다. 내일은 힘든 날이 될 거요.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 그는 연구실을 떠나려다 잠시 멈춰섰다. 한유진 팀장. 그가 그녀를 불렀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무대 위에서는 당신이 주인공이야. 당신의 능력을 모두에게 증명해. 난 뒤에서 판을 지킬 테니. 그것은 명령이자 동시에 신뢰의 표현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결전의 날을 기다리는 전사의 투지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발표의 당일 유노이아 홀딩스 컨벤션 홀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 중에는 기대와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프로메테우스는 유노이아가 아틀라스의 실패를 딛고 재기할 수 있느냐를 가늠할 시험대였다. 한유진은 무대 뒤에서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객석 맨 앞줄, 강지혁은 완벽하게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무대 전체를 꿰뚫어 보는 듯 했으며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몇 좌석 떨어진 곳에 박태수 상무가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잘 차려진 사냥감 앞에서 마지막 만찬을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그는 유진이 오를 무대를 여유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한유진이 무대 위로 올랐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자 장내는 잠시 술렁였다. 아틀라스 실패의 책임자로 알려진 그녀가 어떻게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의 발표자로 나설 수 있단 말인가. 박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노골적인 조롱의 미소를 보냈다. 강지혁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여자를 내세웠는지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유진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객석의 수군거림을 무시하고 정면의 카메라 렌즈를 응시했다. 안녕하십니까. 유노이아 홀딩스 한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선명하게 장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저는 단순한 보안 솔루션이 아닌 미래의 위협을 예측하고 방어하는 살아있는 방패 프로메테우스를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유진은 특유의 논리정연함과 카리스마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프로메테우스의 혁신적인 AI 알고리즘과 딥러닝 기반 위협 감지 시스템이 소개될 때마다 객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박태수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가 이 선우를 통해 보고받은 내용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았다. 하지만 그는 이내 여유를 되찾았다. 어차피 저건 곧 내 것이 될 테니 100마디 말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낫겠지요. 유진이 시연을 위해 메인 콘솔로 이동했다. 지금부터 가상의 대규모 사이버 테러 공격을 시연하고 프로메테우스가 이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방어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갑자기 메인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노이즈로 뒤덮였다. 프로메테우스의 구동 화면 대신 붉은색의 SOIS템 에럴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장내가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당황한 듯 모니터를 두드렸다. 이게 어찌 된 일이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스템에 바로 그때였다. 박태수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치 구원자처럼 당당하게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그가 유진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또다시 이런 끔찍한 실수를 보여드리게 되어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그는 유진을 경멸하듯 쳐다보며 어깨를 툭 쳤다. 한유진 팀장, 역시 자네에게는 무리였어. 실패해서 배운 것이라곤 하나도 없군. 그는 청중을 향해 돌아섰다. 이 사태는 명백히 검증되지 않은 인력에게 무리하게 중책을 맡긴 결과입니다. 아틀라스의 악몽이 되풀이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객석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경영권 다툼의 서막처럼 보였다. 강지혁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태수는 이제 자신이 완벽하게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기술팀 부스에 있는 자신의 신복에게 눈짓을 보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저는 이 모든 사태를 예견하고 진정한 프로메테우스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선우에게서 훔친 그렇게 믿고 있는 미끼 파일이 담긴 USB였다. 한유진 팀장이 만든 저 불안정한 시스템이 아닌 유노이아의 진정한 기술력이 집약된 원본 파일입니다. 지금 즉시 제가 직접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태수는 비장한 표정으로 USB를 콘솔에 꽂았다. 그는 유진을 밀치고 키보드 앞에 섰다. 이제 끝이다, 한유진. 그리고 강지혁.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EXECUT 실행 명령을 내렸다. 화면이 깜빡였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박태수의 자신만만한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시스템 연결해. 그가 변명을 하려던 순간 화면이 바뀌었다. 프로메테우스의 인터페이스가 아니었다. 나타난 것은 박태수 자신의 개인 컴퓨터 파일 탐색기 화면이었다. 이게 뭐야? 박태수가 당황하며 마우스를 움직였다. 하지만 마우스 커서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트로이의 목마가 활성화된 것이다. 치익,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노이즈가 들리더니 곧이어 익숙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걱정 마십시오. 발표의 시작 동시에 한유진이 준비한 파일을 날려버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신호를 주면 우리가 준비한 진짜 파일을 넥스젠 테크 서버로 바로 전송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박태수 자신의 목소리였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그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에 묻히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메인 스크린에는 파일 탐색기 화면이 사라지고 수십 개의 창이 동시에 뜨기 시작했다. 첫 번째 창은 박태수의 비밀 계좌 내역이었다. 넥스젠 테크 로고가 찍힌 해외 법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 창은 이메일이었다. 아틀라스 프로젝트 당시 박태수가 넥스젠 테크 임원과 주고받은 메일이었다.
핵심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습니다. 한유진에게 모든 책임을 씌울 테니 약속한 보상을. 세 번째 창은 음성 파일 재생기였다. 이선우를 협박하던 그의 목소리. 자네 어머니 병원비. 내가 끊으면 어떻게 될까? 당장 프로메테우스 코드를. 네 번째, 다섯 번째. 박태수가 유노이아의 기밀 데이터를 넥스젠 테크 서버로 전송한 로그 기록. 그가 결탁한 다른 임원들과의 대화로까지. 그가 저지른 모든 배임과 횡령, 산업 스파이 행위가 수백 명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트로이의 목마는 박태수라는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 증거를 세상에 공개했다. 꺼, 당장 꺼, 저거 끄라고. 박태수가 이성을 잃고 콘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의 통제를 벗어난 지 오래였다. 그는 경악과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객석은 충격에서 벗어나 분노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이 세기의 특종을 놓치지 않으려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그때 강지혁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냉혹한 표정으로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다. 그의 뒤를 따라 정장 차림의 보안 요원들이 박태수를 향해 다가왔다. 박태수 상무, 강지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를 압도했다. 산업 스파이 행위, 업무상 배임, 횡령 및 공갈 협박, 이 모든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다. 강지혁, 내 놈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박태수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의 양팔을 제압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비참하게 끌려 내려갔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잿더미가 되는 순간이었다. 무대 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모든 시선은 이제 두 사람에게 향해 있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강지혁, 그리고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던 한유진. 강지혁은 한유진에게 다가가 박태수가 빼앗았던 마이크를 정중하게 그녀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무대 옆으로 비켜섰다. 이제 다시 그녀의 무대였다. 유진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콘솔로 다가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다. 박태수의 범죄 기록으로 가득 찼던 메인 스크린이 꺼지고 곧이어 유노이아 홀딩스의 푸른 로고와 함께 프로메테우스의 진짜 기동 화면이 웅장한 사운드와 함께 떠올랐다. 유진은 청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긴장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낸 자의 확신과 당당함만이 남아 있었다. 소란이 있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유노이아 홀딩스의 진짜 프로메테우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유진은 심호흡을 했다. 박태수의 추악한 범죄가 만천하에 공개된 후 컨벤션 홀의 공기는 여전히 충격과 혼란으로 무거웠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다. 이제 유노이아 홀딩스의 진짜 프로메테우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선언과 함께 스크린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나의 방패 형상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콘솔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조금 전의 혼란은 마치 예정된 연극의 일부였다는 듯. 시스템은 완벽하고 안정적으로 구동되었다. 유진은 박태수가 망가뜨리려 했던 바로 그 시연, 가상의 대규모 사이버 테러 공격을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수천 개의 붉은 점들이 유노이아의 방화벽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다. 기존의 방화벽은 이미 알려진 패턴의 공격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홀 전체를 압도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다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알려지지 않은 제로데이 공격 패턴을 AI가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예측하며
스스로 진화하여 방어벽을 재구축합니다. 스크린 위에서 프로메테우스의 푸른 방패는 붉은 점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 오히려 역으로 공격의 근원지를 추적하고 무력화시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지성이었다. 장내는 숨을 죽였다. 기자들은 박태수의 스캔들을 잠시 잊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경이로운 기술력에 매료되었다. 시연은 완벽했다. 마지막 붉은 위험 요소가 스크린에서 사라졌을 때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누군가의 박수를 시작으로 컨벤션 홀 전체가 떠나갈 듯한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실패한 팀장에게 보내는 동정의 박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노이아 홀딩스의 부활을 이끌어낸 진정한 영웅에게 보내는 찬사였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기자들이 유진에게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한유진 팀장님, 박상무의 비리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강지혁 CEO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겁니까? 넥스젠 테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십 개의 마이크와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향해 돌진했다. 유진은 스포트라이트에 잠시 현기증을 느꼈다. 그때 강지혁이 무대 위로 다시 올라와 그녀의 곁에 섰다. 그는 자연스럽게 유진의 허리를 감싸 보호하며 그녀를 대신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등장은 소란스러웠던 기자들을 순식간에 조용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질문은 잠시 후에 공식 브리핑을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오늘 유노이아 홀딩스는 썩은 환부를 도려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시선은 옆에 선 유진을 향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강지혁은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시선은 수백 대의 카메라를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었다. 한유진 팀장은 아틀라스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박태수 상무의 의도적인 방해 공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회사의 핵심 기술을 지켜낸 진정한 공로자입니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그것은 공식적인 격려였지만 유진은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과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유노이아 홀딩스는 오늘부로 한유진 팀장을 RD 부문 총괄 디렉터로 승진 발령하며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대기 발령을 받았던 팀장이 하루아침에 총괄 디렉터로, 장래는 다시 한번 술렁였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도 이 일을 재개하지 못했다. 유진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였다. 박태수의 추락과 한유진의 부활은 그렇게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교차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발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유노이아 홀딩스의 주가는 박태수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기대로 폭등하기 시작했다. 넥스젠 테크는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박태수와 결탁했던 내부 임원들 역시 모두 체포되었다. 회사는 강지혁의 주도하에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유진은 지하 5층이 아닌 34층 자신의 원래 사무실로 돌아왔다. 대기 발령이라는 붉은 딱지는 사라졌다. 그녀의 책상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승리의 불빛처럼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그녀는 해냈다.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고 동료들을 지켰으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복잡했다. 강지혁. 그와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는 그녀의 상사였고 공범이었으며 하룻밤의 비밀을 공유한 남자였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난 지금 그들은 다시 완벽한 상사와
부하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 그녀의 개인 단말기가 울렸다. 강지혁의 비서실이었다. CEO께서 10분 뒤 40층 집무실에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유진의 심장이 가볍게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재킷을 여몄다. 40층 대표이사 집무실의 문은 여전히 육중했다.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이 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문을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강지혁은 책상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처음 그녀가 이곳에 왔을 때처럼 거대한 통유리 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왔군요. 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오늘 무대에서 들었던 냉철한 CEO의 목소리와는 달랐다. 깊은 피로와 어딘가 풀어진 듯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 유진은 공식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젯밤의 열기나 지하 5층에서의 치열함과는 다른 어색하고 미묘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다. 강지혁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면이 없었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풀어헤친 모습이었고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 정말 대단했소. 한유진 디렉터. 그가 새로운 직함으로 그녀를 불렀다. 대표님의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유진이 대답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네요. 박태수는 잡혔고 넥스젠 테크도 곧 법의 심판을 받겠죠. 그녀는 일부러 사무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강지혁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가 유진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우리 사이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있으니까. 유진은 숨을 멈췄다.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것 같았다. 대표님, 그날 밤 일은 실수였다고 말하지 마시오. 강지혁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의 눈빛은 강렬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날 밤 바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 난 당신이 유노이아 직원인 줄 몰랐어. 그저 모든 걸 잃고도 눈빛만은 살아있는 여자에게 나도 모르게 끌렸지. 그의 솔직한 고백에 유진은 당황했다. 이 냉혹한 전략가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다음 날 회의실에서 당신을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신이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했지. 하필이면 박태수의 직속 팀장이라니.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을 대기 발령시키고 프로메테우스를 맡긴 건 박태수를 잡기 위한 미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당신이라는 사람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내 이기심이기도 했어. 당신이 내 예상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해내줄 거라 믿었으니까. 그는 유진의 뺨에 손을 가져가려다 잠시 망설이고는 손을 거두었다. 나는 당신을 이용한 게 맞아. 내 전쟁에 당신을 끌어들였지. 하지만 나 역시 당신에게 이용당했소. 당신의 그 강인함과 열정이 얼어붙어 있던 내 마음을 움직였으니까.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증오하기도 했고 그에게 의지하기도 했다. 그의 냉혹함에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그의 고독을 이해하기도 했다. 강지혁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종이 한 장 들어갈 틈도 없었다. 한유진. 그날 밤은 실수가 아니었어.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기 전부터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알아본 내 인생의 유일한 순간이었으니까.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일은 끝났소. 박태수도 넥스젠 테크도 이제 상사와 부하가 아니라 강지혁과 한유진으로 마주봐도 되겠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CEO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룻밤의 비밀을 공유했던 한 남자의 뜨거운 열망이었다. 유진은 대답 대신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몇 달의 시간이 폭풍처럼 흘러갔다. 유노이아 홀딩스를 뒤흔들었던 박태수 게이트의 여파는 강지혁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빠르게 수습되었다. 넥스젠테크는 막대한 배상금과 함께 임원진의 사법 처리라는 철퇴를 맞았고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유노이아는 뼈아픈 상처를 입었지만 프로메테우스의 성공적인 출시와 함께 경이로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유진 디렉터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34층 구석자리에 지친 팀장이 아니었다. R&D 부문 전체를 총괄하는 그녀의 집무실은 38층, 강지역의 집무실 바로 2층 아래에 위치했다. 그녀는 차민준과 안시연을 정식으로 복직시켜 자신의 핵심 팀원으로 삼았고 프로메테우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보안 솔루션 개발을 진두지휘했다. 회사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 혹은 유노이아의 방패라고 불렀다. 그녀는 냉철한 판단력과 압도적인 실력으로 R&D 부서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아틀라스의 실패는 이제 그녀의 경력의 오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능력을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다. 그녀는 박태수라는 거대한 악의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낸 영웅으로 각인되었다. 그녀와 강지혁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완벽한 파트너십을 유지했다. 일주일에 3번 열리는 임원회의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전략적 문답은 다른 임원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그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그녀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완벽한 데이터로 응수했다. 그들은 유노이아라는 거대한 배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태어난 한 쌍의 지휘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공식적인 관계의 표면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40층 집무실에서 나눴던 그날 밤의 고백이 여전히 뜨거운 불씨처럼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강지혁은 마치 그런 고백을 한 적 없다는 듯이 완벽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는 그녀의 권한을 존중했고 사적인 용무로는 절대 그녀를 찾지 않았다. 유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얻어낸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그 누구의 말이나 미끼가 되지 않기 위해 일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야경을 바라볼 때면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떠올렸다. 그의 냉혹함 속에 감춰진 고독,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던 뜨거운 눈빛을. 그날도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의 마감일이었다. 프로메테우스의 글로벌 확장 버전인 제우스 프로젝트의 최종 기획안을 두고 유진은 강지혁과 단둘이 그의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법규에 맞춘 데이터 프라이버시 알고리즘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유진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 현재 프로메테우스의 핵심인 실시간 위협 예측률이 3% 정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강지혁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턱을 괴고 그녀의 브리핑을 듣고 있었다. 3%의 하락이라 경쟁사들이 그 틈을 파고들 수 있겠군. 대안은 그의 목소리는 업무에 지쳐 살짝 잠겨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다. 대안은 2가지입니다. 첫째, 유럽 전용 서버를 구축하고 알고리즘을 이원화하는 것. 비용은 많이 들지만 안정적이죠. 둘째, 유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제가 구상 중인 새로운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예측률 하락 없이 법규를 준수할 수 있지만 개발에 최소 6개월이 더 필요합니다. 리스크가 큽니다. 강지혁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어둠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처음 그녀가 이 방에 왔을 때와 같은 구도였다. 하지만 이제 유진은 소파에 앉아 그의 처분을 기다리는 대기 발령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당당히 서서 회사의 미래를 논하고 있었다. 한유진 디렉터,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불렀다. 당신이라면 둘 중 뭘 선택하겠소? 저라면 두 번째를 택하겠습니다. 유진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안정적인 길은 현상 유지만을 보장할 뿐입니다. 유노이아가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항상 한 발 앞서 나가야 합니다. 리스크는 제가 책임지면 됩니다. 강지혁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역시 당신답군. 그는 책상으로 돌아오는 대신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좋아. 그 리스크 나도 같이 지지. 제우스 프로젝트는 당신의 안대로 진행하도록. 업무는 끝났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그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진은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그럼 수정기획안은 내일 오전까지. 유진 씨, 강지혁이 그녀의 팔을 가볍게 붙잡았다. CEO가 아닌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유진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팔을 놓아주었지만 시선은 거두지 않았다. 우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는 거요? 올 것이 왔다고 유진은 생각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그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그녀는 일부러 벽을 쳤다. 알 텐데. 강지혁이 한 걸음 다가섰다. 나는 박태수를 잡기 위해 당신을 이용했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역시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어. 그것도 사실이야. 그의 고백은 그날 밤보다 더 직설적이었다. 회사를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였소. 당신이 강지혁의 여자가 아니라 한유진 디렉터로서 온전히 인정받을 시간이 필요했어. 그래서 기다렸지.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군. 유진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강지혁은 그녀에게 무엇인가? 그녀를 나락에서 구해준 은인인가? 아니면 그녀를 이용한 전략가인가? 혹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선 그녀의 마음을 흔든 유일한 남자인가? 저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유진이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내 실력 때문인지 아니면 당신의 계획 일부였는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젠 알아요. 전 이 자리를 제 힘으로 얻어냈어요. 전 더 이상 당신의 말이 아니에요. 강지혁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직함이 아닌 이름을 불렀다. 강지혁의 눈이 커졌다. 당신이 내 상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겠죠. 유진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산도 많을 거고요. 제우스 프로젝트처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험난한 길을 대표님이 아니라 강지혁 씨와 함께라면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지혁의 얼굴이 천천히 환해졌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유지해왔던 모든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웃었다. 그거 데이트 신청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요? 글쎄요. 유진이 장난스럽게 어깨를 으쓱했다. 일단은 야근 파트너 신청 정도로 해두죠. 강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호텔에서의 격렬함도 지하 5층에서의 긴박함도 아닌 따뜻하고 견고한 온기였다. 좋소, 파트너.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럼 파트너로서 첫 번째 제안을 하지. 이 지긋지긋한 야근 끝내고 저녁 먹으러 갑시다. 지금 당장.
유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요. 마침 배고팠는데 두 사람은 나란히 집무실을 나섰다. 40층의 복도는 고요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눈치를 보거나 벽을 치지 않았다. 유노이아 홀딩스의 가장 높은 곳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의 유리문을 통해 새벽 공기가 훅 끼쳐왔다. 낯선 남자와의 운명적인 밤. 그것은 파멸의 시작처럼 보였지만 결국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서로를 구원하며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치열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유진과 지역의 진짜 이야기는 유노이아의 새로운 아침과 함께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새벽빛이 밝아오는 서울의 거리를 향해 걸어나갔다.